재테크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당테크로는 건강을 관리하고 또 건강을 지켜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테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당테크는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식적인 의학 명칭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에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식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180 이상 치솟는 경험을 하시거나 식전과 식후 사이의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 급격하게 난다면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혈당 관리가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일단 우리 몸은 이 혈당을 한 150mg/dl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뭐 단 걸 먹었을 때 갑자기 확 치솟는 느낌? 갑자기 뭐 심장이 아프다, 먹고 나서 머리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세 그룹의 실험쥐에게 한 그룹은 정상 혈당, 한 그룹은 고혈당, 한 그룹은 이제 스파이크 혈당이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후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된 상태에서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80%가량 상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가 뭐냐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네. 당뇨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당뇨가 없으면 당연히 괜찮은데 네. 비당뇨인이라 그래도요. 우리가 자꾸 뭔가 먹어가지고 혈당을 이렇게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게 되면 혈관에 손상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당뇨인이라 그래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잘 관리하셔서 혈관 손상을 좀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 혈당의 잦은 변동은요. 관상동맥 질환 사망 위험을 2.63배나 높이고 허혈성 뇌졸중 사망 위험도 2.04배, 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3.23배나 높인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혈당 관리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 때나 보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이게 매번 찔러볼 수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밥 먹고 나서 너무 많은 식곤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또 너무 졸립거나 또 약간의 어지러움증, 또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시게 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유발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상인 그리고 또 전당뇨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남들에 비해서 좀 심한 느낌이 들다면 빨리 혈당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 박사님 지금 내 얘기인데 이러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보은 선생님하고 저 둘이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얘긴데. 비슷한 것 같은데. 밥 아니 근데 먹고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다 내 얘기가 다 그건 그래요. 그래도 자가 진단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면 네. 좋은 거니까요. 네. 자,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그러면 어떤 검사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병원에 찾아오시면은 간단하게 뭐 손으로 손끝을 찔러서 하는 혈당 검사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순간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균적인 혈당을 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화혈색소로 당뇨로 진단하는 경우는 대개 6.5%가 넘어가면 진단을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의심되는 수치는 5.8% 이상이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자세한 검사를 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그 변동 폭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낮춰서 완만하게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예방을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에 대한 교정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씹어 먹는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씹어먹는다. 네, 아침에 사실 간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좀 당 지수가 높은 빵이나 시리얼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시리얼.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좀 견과류 같이 좀 네. 씹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샐러드라든지 뭐 삶은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 아주 금상첨화의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그럼 뭐 씹고 이럴 여력도 없어서 빵도 안에 이렇게
쪽 빨아먹는 크림 같은 거 많이 들어있는 오, 빵 이런 거 많이 잘 먹는데 그럼 좀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뭐 좀 안전하고 건강한 빵 같은 거 선택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제가 덜 된 통밀빵, 호밀빵 같은 걸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빵만 먹게 되면 당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빵을 먹더라도 그럼 크림보다는 뭐 단백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기, 생선, 채소류 조금이라도 섞어가지고 드셔야지만이 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니까 꼭 뭔가를 하나 섞어서 드시길 바랍니다.